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미뤄둔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피곤해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면 설거지는 내일로 미루고 싶은 유혹이 크죠.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포켓몬 박사입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수집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우리의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얇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주 사소한 것들이 저쪽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식탁을 치우지 않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식탁, 아니 악몽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초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청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계 말입니다. 이 경계를 무시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설거지를 미루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경계를 존중하고 우리의 세계를 안전하게 지킵시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계 말입니다. 몇 주 전 경상남도 통영에 사는 한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가족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집의 10대 아들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식당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치우지 않고 놔둔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접시에는 썩은 음식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잔에는 탁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가장 앞자리에는 어떤 형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그 형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멈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식탁을 꼼꼼하게 청소하고 거실에서 식사를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엌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 존재는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존재는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고 그들의 악몽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남긴 음식 찌꺼기에 이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에너지, 희미한 냄새, 끝내지 못한 일에 이끌리는 겁니다. 이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얕잡아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부터 존재해온 강력하고 굶주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식탁을 치우지 않고 놔두는 것은 파티 후 집 문을 열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누구든은 우리의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남긴 에너지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식사의 잔해, 부스러기, 흘린 음식, 먹다 남은 음식에 이끌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섹션 식탁의 규칙.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규칙들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 규칙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을 따르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 10분 이내에 항상 식탁을 치우세요. 깨끗한 식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세요. 피곤할 때는 더 쉽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티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정리정돈은 중요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둘째, 밤에는 식탁을 직접 쳐다보지 마세요. 어두운 시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두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 너머에 누가 혹은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고스트 스팟처럼 말이죠.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식탁 위나 주변에서 이상한 것을 보거나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느낀다면 절대 그 식탁을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평범한 삶과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의 차이입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영의 그 가족 기억하시나요? 경고를 무시했던 가족 말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식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직 식탁 위에 놓인 접시 하나뿐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관심의 대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설거지를 미루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규칙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무해한 습관이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경고했습니다. 갭3씨, 몇 주가 흘렀지만 가족의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샅샅이 뒤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홀로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투스, 엄마 도와줘. 갑투스, 틀림없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임은 마치 한때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던 식탁에서 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에 눈이 멀어 차가운 나무 표면에 귀를 댔습니다. 속삭임은 점점 더 크고 다급해졌습니다. 갑투스, 엄마 나 여기 있어. 식탁 안에. 갑투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부르며 식탁을 두드렸지만 속삭임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아버지가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조각조각 뜯어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투스, 산산이 조각난 식탁에서 숨겨진 칸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필체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갑투스, 이 식탁은 문이야. 우리가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 이제 난 갇혔어. 갑투스. 가족에게는 끝없는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속삭임은 영원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한때 사소했던 부주의함이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가는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함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